네, 후보자님 데이비슨 프로젝트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네, 2년 반 전에 판결을 내리셨어요. 잘 모르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수십조 원의 비자금을 빼돌려서 해외로 돌렸다라고 하는 풍문이 돌았고 이런 풍문을 근거로 해서 국정원이 세금, 나라 돈을 이용을 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국정원과 국세청 두 군데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같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을 비롯해서는 모두 다 유죄가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같이 움직인 이현동 국세청장, 같이 공모하고 기획하고 실제로 뒷조사를 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무죄를 선고하신 분이 오석준 후보자셨었어요. 맞죠? 제가 항소심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국정원의 국장, 김승현 국장이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1억 2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그걸 지켜봤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이야기했고 받았다는 사람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목격자, 증인, 박윤준 차장은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석준 후보자께서는 두 사람의 말은 배척하고 안 받았다는 이현동 피의자의 증인만 받아들였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각자 3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똑같이 이 3자 회동에 대해서 원세훈 재판부는 3자 회동이 있었고 이현동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교부를 했다. 그리고 돈을 줬다는 김승현 진술 등은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다 라고 해서 원세훈 재판부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때렸어요. 또 돈을 전달했다는 김승현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쇼핑백을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유죄가 나옵니다. 하지만 유독 이현동 재판을 맡은 우리 오석준 후보자께서만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 두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세훈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성현 국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고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다.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왜 후보자께서는 이 김승현의 진술을 배척을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공여와 관련된 재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서 목격하셨다는 분 진술이 수사 과정 전제라는 건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고요. 1심의 판사 3분도 그 중간에서 목격하셨다는 분이 수사 기간에 여러 차례 진술, 1심 법정에서 진술, 항소심 법정에서 진술, 이게 각각 모순될 뿐 아니고. 네네. 저도 제가 판결을 읽어봤습니다. 박윤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세부적인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박윤준 차장은요, 국세청에서 평생을 성장해온 분입니다. 피의자인 이현동과는 직속 상관으로서 수십 년 동안 같이 국세청에서 일해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을 줬다라는 김승현 국장은 초면입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가 수십 년 동안 같이 해온 이현동에게는 불리한 증언을 하고 박윤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진술이 바뀐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애초에 목격했다는 진술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항소심에서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진술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자기 본인이 잘못 진술을 한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목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술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 공여자가 유죄된 것은 공여자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로 가기가 쉬웠을 것이고. 네. 지금 저 재판부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서로 다른 3자 회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상태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있는 30재판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 서로 다른 법리적 논란에 대해서 통일적인 견해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각자 전혀 다른 모순된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잘못한 거다. 검찰이 기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쪼개기 분리를 했다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왜 봐줬을까 검찰이? 저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동
건진법사와 함께 연민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17억 원에 해당되는 거금을 연민복지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건진법사와의 관계에서 돈독한 관계를 맺습니다. 건진법사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할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현동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부탁을 하고 당시 검찰이 이현동에게 유리한 쪼개기 기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협조를 한 게 아닌가. 특히 우리 오석준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게 아니라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념식 의원님이 다른 이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우리 후보자님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친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2015년 2월 고법부장 이후 지금까지 두세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다. 유달리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두세 차례밖에 안 만나신 겁니다. 길 하나 건너면 있는 같은 직장이라고 거의 볼 수 있고 대학 선후배고 사시는 곳도 멀지 않은데 그런데 그 정도의 친분인데 결혼식은 가셨어요. 이때 윤석열 검사 53살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청첩을 돌리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오 후보자님 직접 청첩장 받으셨습니까? 청첩장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소식을 듣고 그냥 가신 건가 보죠? 예, 그 무렵에 공지의 사실처럼 되어 있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네네. 유명했겠죠. 취임식도 가셨어요. 5월 10일에. 예. 네. 그러시면서 답변을 보니까 원장, 김상환 처장과 다른 법원장들하고 같이 가셨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다른 법원장들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고등원장, 지방원장 다 해서 그분들 한 11분, 12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위에 처장님, 차장님, 대법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각급 법원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26명 될래요. 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제주지법원장이세요. 화요일이었고 그러면 당일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전날 올라오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전날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면 휴가 내셨나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행정처에서 요청이 온 것이어서 네. 출장 형태로 왔을 겁니다. 아마. 네. 아까 11분 정도 각급 법원장에서 오셨는데 25번 중에서 11분 정도니까 반 이하밖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석을 하셨다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만나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인 건가요? 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안 의원님 질문에 술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알고 들은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공보관 2번 하셨죠? 예. 네. 아마 우리 사법 역사상 공보관 2번 하신 분 유일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만큼 많이 기자들과 어울리고, 제가 듣는 기자들의 얘기로 따르면 술자리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네. 근데 술은 안 좋아하신다? 제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술을 좋아해서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를 아마. 네, 알겠습니다. 사진 한 장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실내인데요. 여기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화면이 좀 잘 안 보입니다. 네, 여기 아크로비스타 옆에 있는 버지니아라고 하는 술집입니다. 그 집 압니다. 네, 아시죠? 아까 보여줬던 곳에 조용한 곳인데 이 술집 내에 우리 오 부장님께서 거기 자주 들리셨다고. 제가 판사하면서 가끔 갔던 데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자리에서 자주 봤다라고 하는 목격자가 있어서 제가 저걸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저 집에 같이 둘이 가서 하여간 둘이든 셋이든 같이 있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나.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두세 번 만났는데 2번을 저기서 만나셨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또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오늘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지금 그건 인정하셨어요. 저 술집에서 2차례 가셨다. 그 친분만으로도
대법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결, 우리 사법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판결에 대법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시고 오늘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해신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번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현재 재판관 9명, 모두 22명을 바꿉니다. 그 첫 단추가 우리 오 후보자님이세요. 네, 그런데 나와 가까운 내 뜻과 맞는 사람을 첫 케이스로 이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나머지 법관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냐. 내 뜻에 맞춰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윤석열 5년 동안의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입장에서는 제가 과거에 그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 그다음에 제가 재판을 하면서 했던 처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의 저의 생각,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점에 전혀 문제가 과거에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런 것이 확고합니다. 오히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국회 동의를 얻어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면은 털 한 올만큼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립과 독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